자, 네. 빠르게 하고, 빠르게 하고, 남은 시간은 시험 공부하세요. 시험,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떤가요? 부모님, 안녕하세요. 님 화면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렇고, 네,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이 교재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 혼자서 해보기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분석 도전,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이제 똑같이 나올 거니까 열심히 봐두세요. 봐두시고, 이거 잘 봐두시면은 뒷분기 실기랑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뒷분기 작업형, 두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작업형에 1, 2가 있어요. 그렇죠? 그 1, 2에 해당하는 거가 이 교재만 잘 보셔도 다 맞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은 이제 머신러닝 교재가 또 따로 공부를 좀 하셔서 하면은 두 문제를 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네, 맨날 이렇게 질러놓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수습을 맨날 하는 편인데 빅본기 교재 스캔 뜬 거를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수업을 나가기는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는데 교재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난이도 같은 거 보시고 실기 드릴 거예요. 실기는 여러분들 사서 공부하시고 실기를 일단은 제가 스캔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 이후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문제집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다라는 것들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8-4장 갈 거예요. 8-4장은 선그래프고요. 선그래프.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에 해당하는 게 C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계층으로 나눈다 해서 열은 여러 개. 그래서 시간에 해당하는 걸 계층으로 나눠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선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선그래프라고 하고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선그래프로 보이더라. 요거 자체가 이제 꺾은 선형 그래프로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율 주가지수 이런 것들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이런 선그래프죠. 그다음에 일별 환율처럼 일정 간격을 두고 나열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시계열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선으로 표현한 거 이런 것들을 시계열 그래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열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시계열 그래프 만들기. 아마도 이 이코노믹스라는 데이터는 처음 또 접하는 데이터일 것 같고요.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거는 이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코노믹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월별로 나타낸 데이터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렇고 자, 시간에 따라서 실업자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시계열 그래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타겟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걸 할 거예요? 시간 데이터로 실업자 수 변화 요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pd.readscsv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pd라고 하는 게 판다스 거기 안에 그죠? readscsv를 통해서 뭐라자 economics csv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판다스가 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코노믹스에 해당하는 이 원본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얘를 봤더니 현재 확대 프로그램 좀 줄게요. 자, 현재 이렇게 봤더니 이코노믹스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처음에 봐야 될 게 뭐예요? 데이트라고 하는 게 날짜들이고, 그 다음에 PCE라고 되어 있는데, PC 이건 뭔지 모르겠고, 팝, 이거 앞에서 팝포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총 인구인가? 이런 얘기들. 그 다음 PSA 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그 다음에 New, EM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employee? 이거는 고용되지 않은 그런 건가? 이쪽은 unemployed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아는 단어부터 복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unemploy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뜻 이렇게 unemployed 직원 이거 언이죠. employee가 직원이에요. employee가 직원이고 거기다가 언에 해당하는 거가 붙었다. 그죠? 언에 해당하는 거는 낫의 의미죠. 직원이 아니라 뜻이야. 고용을 하지 않았다. 실업이라는 뜻인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뭐 번역기 디벨롭과 이런 식으로 가보세요. 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실업이라는 뜻이 맞죠? 그죠? 그래서 디벨이라는 거를 갔더니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우리 딴 데서 찾았더니 조금 다르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디벨이라는 거가 성능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넣어봐요. 그냥 넣어보세요. 이렇게. 모르네. 이제 뭔 말인지 몰라. 이건 뭔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는요. 만들어낸 변수명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그렇고 얘도 한번 넣어보시면 이것도 안 나오네. 그죠? 안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팝 이런 것들은 뭐 나오긴 나올 건데 여기에 의미로 썼는지 몰라. 이거 아니겠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넣어보시고요. 자 그렇고 안 나오죠? 네, 이건 데이터는 나올 거고 그래서 현재 이제 이코노믹 CSV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는 정리를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했더니 자, 뭐 누군가가 뭔가가 써 있어요. 어떤 데이터들이 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야? 여기에 뭔가 걸려 있나요? 아니죠. 지금 맞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데이터셋 이코노믹 CSV at master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들어가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요런 데에 얘도 이제 원본 데이터를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 원본 데이터를 설명하는 이런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가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또 각각에 대한 데이터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고 그러면은 이런 데에 가셔가지고도 정보가 안 나온다 하면 한글로 써요. 그죠? 네. 명칭 뭐 이렇게 나오네요. 명칭. 그래서 얘네를 먼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런 거 샘플 데이터거든요. 판다스 샘플 데이터라서 이거를 이런 데 한번 가볼게. poe.com 얘한테 먼저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셔서 이 데이터 이렇게 이코노미 CSV 뭔지 모르는데 그러면 판다스에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판다스 그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썼더니 나온다. 검색으로도 잘 안 나오는 게 챗GPT로 금방 찾아줬어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경제지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PCE라고 하는 거는 Personal Consume 그다음 Expedition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개인 소비 지출에 해당하는 거. 자, 그다음 팝에 대한 게 인구 예측했던 대로고, 그다음에 PSA 버트라고 하는 거는 Personal Saving Rate, 즉 개인 저축률. 그다음에 얘는 미디엄 이렇게 돼 있네요. 중앙값인데
duration of unemployment라고 돼 있어. 실업자의 중간값이다. 이런 얘기고요. 얘는 실업자 숫자고 얘는 수에 해당하는 중간값이에요. 중앙에 해당하는 게 몰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뭘 하자? 캡처를 하자. 캡처를 해서 이만큼을 여러분들한테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뭐죠? 콜앱에다가 뭐 해보세요. 좀 가볼게요. 네, 여기 있다. 고정. 자, 네, 클립보드 전송했고요. 자, 얘를요,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여러분들 다운로드 하셔서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거 갖다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다운로드 했으면. 이미지 삽입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그러면 파일을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얘를 저장을 해서요.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에다가 이코노미 데이터, 이코노믹 데이터 됐고요. 자, 얘를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자, 그림 파일에 해당하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고, 이 아이콘 누르시고, 현재 이코노믹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따닥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컨트롤 V, 아니 이게 Shift 엔터 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각각에 해당하는 열명들을 아셔야 이거 분석하기 쉬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데이터 들어온 거를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코노믹이라고 줬어요. 이코노믹스. 그죠? 이렇게 줍니다. 이코노믹스. 이렇게 주고 거기 중에 이렇게 나열돼서 쭉 나오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인 헤드라고 해서요. 앞에서부터 5개 데이터를 이렇게 봅니다. 헤드. 자, 이렇게 하셨고요. 자, 내려가셔서 SNS 라인 플롯. 이게 이 꺾은 선형 그래프네요. 그래서 선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더라. 앞에서 그죠? 배우셨는데 제가 녹화한 거에는 지금 음성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SNS 이건 C본이고요. 라인 플롯 이거는 도표 그릴 때 문법들 첫 번째는 데이터라고 하는 문법의 첫 번째 X, Y 이런 식으로 그죠? 하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원본 데이터는 뭐다? 이코노믹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X축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게 들어간다? 지금 데이트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데이트가 시계열 데이터 월별로 아까 이제 보셨죠? 경제지표에 해당하는 거를 정리한 거고 그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거는 언인플로이가 들어갔네요. 실업률에 해당하는 언인플로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밑에 이렇게 선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 틀렸다는 얘기 이제 그래서 홀단표가 들어가야 없어지나 없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공지. 그다음에 에러래요. 자, 언인플로이가 좀 틀렸다. 그렇죠? 이거는 M에 해당이 틀렸네요. 오타. 그래서 얘로 하시는 게 좋다 했죠. 따닥해서 이걸 복사를 해서 집어넣으면은 오타에 해당한 걸 방지할 수가 있더라. 이제 이렇게 확인. 그렇죠? 하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으면은 뭐 하죠? 세미콜론. 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안 나오고 결과값이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축에 시간 나타내는 데이트, Y축에는 실업자 수 나타내는 언임플로이를 지정해서 선그래프를 만들었다. 자, 출력된 그래프를 봤더니 X축에는 굵은 선이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굵은 선이 왜 나올까요? 이게 여기 보이죠? 원래는 1967년 7월 1일, 1967년 7월 2일, 3일, 4일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이게요 겹쳐서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차가 보이네요. 그래서 연월일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가 겹쳐 있어서 선차가 보이는 거다. 그래서 X축의 연도에 해당하는 거를 약간 그죠? 대표적인 것만 보이게끔 하시면은 여기가 밑에 잘 보이겠죠?
자, X축 연도에 대한 표시를 설정을 할 건데, 자, X축에 연도 표시하려면 먼저 변수 타입을 날짜, 시간 데이터, 데이터 타입 64로 바꿔야 된다. 지금은 이코노믹 데이터에 데이터가 문자 타입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이코노미의 데이트에 해당하는 요게 문자형이다. 오브젝트형. 판다스의 문자형 오브젝트죠. 그래서 날짜로 바꿔야 된다. 그죠? 형변환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렇게 바꿀 때는 to date time이라는 이런 함수를 통해서 뭘로 바꿔요? 날짜 시간 타입으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한 거를 date2라고 하는 파생 변수열을 하나 만들어서 대입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코드. 자, 일단은 PD 하나 쓰고요. to date time에 해당하는 거가 이게 뭐예요? 형변환을 해당하는 형변환을 해주는 함수. 어떤 걸 형변환할 거야? 이코노믹스의 데이트열, 이런 거를 요쪽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 데이터, 이거 지금 뭐다?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데 얘를 어디다 넣자? 이코노믹스에 어디다 넣자? 데이트2라고 하는 파생변수 만들어서 넣죠. 이 얘기고요. 그래서 이코노믹에 해당하는 걸 출력을 하시면 결과값에 해당하는 게 데이트2가 여기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인포로 찍어 봅니다. 인포를 찍으면 아하, 데이트는 문자열, 데이트2는 뭐요? 날짜 시간 데이터인지를 데이터형을 확인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인포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데이트에는 오브젝트, 그죠? 데이트2는 데이트 타임 64.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짜끼리 빼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 타입은 빼기 연산이 안 됩니까? 이 날짜 시간에 해당하는 거는 갭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형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오브젝트고 여기는 데이트 타입이다. 그래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두 개만 보자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코노믹에 해당하는 거에 우리가 비교할 것만 딱 두 개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어떻게 넣을 거예요? 데이트와 데이트2를 여기다 넣었죠. 그죠? 데이트 빨리 안 나오니까 그냥 입력합시다. 이렇게 데이트2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다? 변수에 해당하는 거 날짜 시간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앞에 나오죠. DT라고 하는 게 나오네. 데이터 타임에 해당하는 DT. 앞에서 문자 열을 때 이거 뭐였지? df.str 이렇게 했었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요? DT라는 걸로요. 연어를 추출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자,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거에 데이트2로부터 뭘 하겠다? dt.이어. 아하. 이건 원본 데이터고 dt 접근해서 이어 값만 가져오자. 그러면 연도 데이터만 가져오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연도 데이터만 두루룩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먼트에 해당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만 먼트 이렇게 하셨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그 다음에요. 1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연도 변수를 만들어 볼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2에 이어라고 하는 거를 이어라고 파생 변수 만들어서 넣고 그죠? 자, 이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이코노미의 데이트2에 이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어디다 집어넣자? 자, 여기다가 이코노믹의 이어라고 하는 이 파생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집어넣고요. 자, 이코노믹에 해당하는 거에 헤드를 통해서 앞에서부터 5개의 데이터를 뽑아줘. 자, 이렇게 했어. 이어라고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X축에 2열을 집어넣고 Y는 원래 있던 인플로이에 해당하는 거를 집어넣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 그런데 2열하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그렇죠? 통으로 X의 연도가 들어가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sns.line 플롯을 할 건데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 이코노미. 자, 이렇게 하시고, X축에 해당하는 거는 이어. 자, Y축에 해당하는 거는 인플로이. 언인플로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뭐라고 됐어요? 이어에 해당하는 거, X의 이어. X의 이어, Y의 이코노미. 다 됐는데, 뭐죠? 얘가 지금 안 됐나요? 뭐가 틀렸죠? 지금? SNS 라인 플롯의 데이트의 이코노미고, X축에 이어, Y축에 인플로이. 제가요? 저기 이거? 요거?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죠? 결과물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요 위아래에 해당하는 거가요. 이 선에 해당하는 거에 뭐 최대로 보시면 돼요.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렇게 겹쳐서 날짜에 해당하는 게 쭉 겹쳐서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데 얘를 대표값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80에 해당하는 거,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값들이에요. 그죠? 1980년도의 값들, 1990년도의 값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렇고,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게 신뢰 구간이래요. 그죠? 여기 지금 보이는 이런 부분이 신뢰 구간. 이 선에 해당하는 거에, 위아래가 뭐, 민맥스로 보시면은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아래가 신뢰 구간 표시하지 않으려면은 none이라고 하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CL에 none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코드 하나 넣고 여기다가 뭘 하자? CI에 none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셔서 결과값을 표시하시면 자, 이렇게 그죠? 신뢰 구간 없이 깔끔하게 표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피처 워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에는 너 지금 쓰는 문법 이거 안 될 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CI라고 하는 문법 자체가 붕괴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나중에 이거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출력된 그래프를 보니까 실업자 수가 5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한대요. 자, 여기에 중간에 한번 출렁 또요. 여기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데이터였다 하면은 4년에 한 번을 출렁출렁 할 수가 있어요. 왜요? 대통령 임기가 4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대통령 임기가 이거 미국 데이터라고 아까 했었나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상식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디 거래요? 미국의 경제 지표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이제 해봐야죠. 미국의 대통령 임기 기간은 얼마나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4년이네요. 연임도 된다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도 4년이네. 맞나요, 이거? 네. 연임에 되니까는 8년이 되는 거고, 얘네도 원래 4년이네요. 4년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5년이라고 하면은 임기 올라오자마자 어느 정도, 그지? 좀 하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우리나라는 뭐 똑같이 4년 딱 임기 맞자마자 1년은 괜찮은데, 그 이후로는 뭐, 실업률이 높아졌다. 혹은 맡았을 때 실업률이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200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201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라고 돼 있어요. 2005년부터 2005년이 한 요 정도 되죠.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때 했던 정책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2010년, 2010년, 2005년 이런 식으로 2005년 실업 관련 뉴스, 그지? 뭐 이런 것들, 미국의 실업률이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2008년도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08년도에 2005년에 경기 후퇴 징후가 나타났다. 실업률로 보면 이런 거가 나오고 있네요, 그지? 그래서 예, 좋고 그다음에 연인플로이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다?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가파르게 증가.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보이고, 그럼 왜 그런지를 이런 것도 물어봐야 돼. 2005년에 그죠? 미국 2005년에 실업률 증가 이유 여기요. 금리 인상을 했고, 해외 경제 불황이 있었고, 자연재해가 있었고, 뭐 그렇다고 돼 있는데, 예. 뭐 꾸며냈을 수도 있어요. 할루시네이션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 웬만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005년에 금리 인상했는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다시 여기서 물어봐야지. 2005년에 금리 인상 발표 맞네요, 이거, 그지?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했더니 금리 인상 때문에 또 이 실업률이 올라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해외 경제 불황은 네, 이거는 체크를 할 게 별로 없겠죠. 뭐, 이거, 디테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2005년에, 이 자연재해가 있었대요. 그래서 2005년에 자연재해 나오긴 하네. 자, 그래서 2005년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자연 관련된 게 있더라. 카트리나, 지금도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이후에 재난관리 홍보탈퇴, 이런 것들, 홍수재해, 뭐 이런 게 있었대요. 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것만 기억, 카트리나라고 했던 거가 기억이 나긴 하네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찐 데이터죠. 원래 데이터하고 찐이야. 찐인데, 찐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에 이 시점마다 어떤 이슈 사항이 있었는지를 챗GPT가 또 이렇게 잘 추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뭘 했어요? 역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오기는 하는데 뭐다? 교재 저자가 뻥치면 어떻게? 교재 저자가 뻥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지금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고 요거는 이제 MPG 데이터 갖다가 뭐 분석 문제 해결해 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MPG 데이터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지? 그래서 무슨 데이터다? 이코노믹 데이터 갖다가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믹 데이터는 현재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여기 보이죠? PSA 뭐 이런 게 보이니까 개인 저축률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있는지를 알고 싶다. 연도별 개인 저축률 변화를 나타낸 시계열 그래프를 만들어보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2014년 월별 변화를 나타내는 시계열 그래프를 만들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시 16분 지나고 있는데요. 10분 드릴게요. 2시 25분까지, 26분까지, 27분까지, 지금 지났으니까 27분까지 10분 드릴 테니까 고민해 보세요. 하고, 지금 하자마자, 나가면 끝나겠습니다. 이거는 볼까?
문제를 뭐를 안 풀고 온 적이 있나요? 이거 안 풀었죠? 이거 안 풀고 왔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 토요일 맞죠?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 예, 이거, 예, 단톡에 적어 놔야 되겠다. 뭐 안 하고 넘어가서. 네. PDF 215페이지. 그다음에 지금 해야 될 게, 이거는 할 거고, 요거가 지금 PDF가 224. 이거 하고 빠르게 마치면 3시 전에 끝나겠다. 자, 예, 다 하셨어요? 어려워요? 어때요? 할만해요? 어떤가요? 자, 잘 푸셨다 하시면은 숫자 5, 아직 하고 있어요. 숫자 6 있군요.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네, 일단은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네, 조금 끙끙 되시긴 하셨을 것 같으니까. 자, 첫 번째, MPC 데이터가 아니라고 했고요. 이코노미예요. 이코노믹스인가요? 이코노믹스? 이코노믹스, 그죠? 이코노믹스 데이터고요. 자, 요걸로 분석 문제 풀어보자. 자, Q1 바로 들어갈게요. Q1. 자, 일단은 PSA 버트라고 하는 요게 이제 개인 저축률인데, 자, 얘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냐, 어떻게 변했냐, 이게 뭐예요? 시계열 데이터다. 그래서 이게 날짜 시간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요거 이거를 이제 변환할 때 to date time에 해당하는 거 앞에서 봤을 때 언더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어떻게 했냐? 예, to date time이 어디 갔어요? 어디였어요? 많이 위에 있네. 언더바가 있죠.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PD 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to date time, 이게 PD라고 하는 거에,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는 뭐요? 변수명에 해당하는 거 넣으면 되는데, 현재 이코노믹스에 해당하는 게 변수명이고, 그 중에 뭐다? 10명에 해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했다. 이런 용도고요. 연도별 개인 저축률 변화. 연도별 개인 저축률 변화라고 돼 있으니까 연도별 이거 하는 거가 앞에서 어떻게 했다? 한번 찾아봐야죠. 그죠? 예, 연도별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제 뭘 했어요? DT로 이어라고 하셔가지고 얘만 뗀 다음에 여기다 넣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져오시고 조금 뺄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네. 사건 사고 없이 잘 다녀오세요. 네. 공식적으로 베트남 가신다. 네. 잘 다녀오세요. 네. 그렇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시계열 그래프 만들어 보자라고 돼 있어요. 시계열 그래프. 이런 식으로 하자. 시계열 그래프 위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라인 플롯을 그렸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내 위에 했던 거 있었잖아요. 갖다 놓고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은 이코노믹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이용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economic.csv 그죠?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쌍따옴표 붙고 CSV 파일이니까 need CSV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PD 안에 있죠. PD.need CSV 이렇게 하셔서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코노믹 변수에 대입을 합니다. 그렇죠? 변수 대입이 끝나면 확인. 자,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요. 개인 저축률에 해당하는 게 PSA 버트라고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대괄호 해서요. PSA 버트를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뽑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뽑히네요. 그래서 그 이코노미의 PSA 버트까지 잘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셨어요. 그지? 이거는 잘 됐고요. 자, 우리는 시간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자, 시간에 따라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데이트라고 이렇게 할 건데요. 데이트라고 할 건데, 데이트하는 게 나오기는 했음. 근데 이게 뭐다? 타입을 한번 찍어보자. 타입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타입을 찍어봤더니, 자, 시리즈 타입으로 나오네. 시리즈 타입이고, 이거를 타입으로 찍으니까 시리즈고, 이거 자체를 인포라고 한번 찍고, 인포. 이렇게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오브젝트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오브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오브젝트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빼고 뭐 더하고 자식으로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변환이 필요합니다. 형변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고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트라고 하는 거를, 그죠? 여기 지금 하나 빠졌네. 그죠? 자, 데이트라고 하는 거를요. 하나니까 대괄호 하나만 쓰시면 되겠지? 하나만 쓰시고, 이렇게 쌍따옴표가 없고. 자, 그래서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한 거를 어떻게 하죠? 다시 집어넣어야 돼. 어디다? 이코노미 데이트에다가. 그렇죠? 데이트 다시 집어넣든 아니면 새 파생 변수 열을 만들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데이트 원본에 해당하는 거를 형변환해서 데이트 2라고 하는데 집어넣죠. 그지? 집어넣고 얘가 잘 보이는지 확인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계속 달고 확인해 봤더니 데이트 2라는 게 보이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보자? 얘처럼 데이트 2에 해당하는 거에 인포를 찍어보죠. 그렇죠? 데이트 2에 인포를 찍어봤더니 얘는 뭐예요? 데이트 2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데이트 타임 64.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형변환이 됐어요. 이렇게가 되고요. 그러면은요, 이 데이터 중에 연도별로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지금 거의 다 써놨는데 저 위에 거 붙여왔죠. 네, 여기에서요, 뭘 하자고? 이게 D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임이고요. 거의 접근을 하는 접근자 DT, 이어라고 하는 거 연도만 가져오자라는 거죠. 이렇게가 되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가 이렇게 연도 데이터들만 뚜루룩 가지고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하셨고요. 자, 이렇게 연도 데이터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으면 얘를요. 이코노미에 뭐에다 집어넣자? 파생변수 열 하나를 만들어서 이열하는 데 집어넣자. 이렇게 하고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거 찍자. 했는데 너무 길다. 헤드 붙이자. 그죠? 헤드 붙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네요. 떨어져서 나오는데 자, 이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인포를 좀 찍어 볼 건데 아마도 날짜 시간 데이터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좀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것만 이렇게 찍어낼 건데 자, 데이트 2에 대한 거는 이제 64다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가 데이트 타임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이어라고 하는 거는 인티저 타입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인티저 타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만 이렇게 주려고 하려면은 잘 막아야 돼. 그지? 잘 막아서 이렇게만 보는 게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어라고 하는 건 인티 타입이다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쓴 거 개인 저축률 변화를 시계열 데이터로 확인을 하죠 라는 얘기죠. 그래서 sns.lineplot을 통해서 데이터는 어떤 거 넣을 거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코노믹에 해당하는 거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에는 현재 뭐에 따른 연도별로 개인 저축률 변화. 연도에 따라 개인 저축률. 연도에 해당하는 거는 2하고 그다음에 개인 저축률 PSA 버트라고 돼 있었죠. 이렇게죠. 그래서 X축에 Y축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계열에 따라서 X축을 2요. 그죠? 그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거를 PSA 버트.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일단 동작을 시켜볼게요. 네, 밑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런 것들 좀 막아서 이제 차트만 좀 볼게요. 차트만 이렇게 보셨더니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이 PSM부터 이게 저축이죠. 저축에 해당하는 거가 2005년까지는 쭉 떨어졌다가 이제 뭐다? 이때 아까 찾아봤더니 뭐였죠? 2005년도에 재난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죠?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죠. 2005년도가. 힘들었던 상황에 있으면 이게 뭐다? 아, 저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상승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분들의 성향이 우리나라도 요즘에 좀 그런 성향이 많은데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이런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저축을 미리미리 미래를 대비해서 이런 민족은 많지 않은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 데이터를 봤더니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축 좀 하고 이쪽에서는 점점 떨어졌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얘기죠. 먹고 살기 바쁘다. 저축할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로 가죠. 2번 문제. 자, 이번에는 2014년 월별 PSA 버트의 변화를 나타낸 변화, 그 다음에 시계열 그래프. 자, 그러면 월별이라고 했어, 월별. 그죠? 월별이 이게 중요한 거고, 그죠? 그래서 2014년 월별,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앞에서 잠깐 했던 것처럼, 이거 너무 길거든요? 이거 X 하실게요. 그러면 이게 딱 붙어서 보기가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접근하는 거 이거였잖아. 이걸 가지고 와서요. 여기가 먼스 이게 이제 뭐다? 월이고 월에 해당하는 거 뽑은 거고 이 월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그죠? 하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받고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걸 찍어내시면 결과값이 요 먼스로 이렇게 쭉 나오다. 그지? 이렇게 나오면은 자,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이 먼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로 먼저 해서요. 그것 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이코노미에 쿼리라는 걸 이렇게 날릴 거야. 쿼리. 자, 이렇게 해서요. 여기다가 이어에 해당하는 거가 2014.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를요.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DF에 2014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건 구문이었죠. 쿼리라고 하는 거. 기억 안 나죠? 오리게이션이 기억이 나지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서. 근데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그치? 쿼리라고 한 다음에 이어가 2014년 거.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게 2014년 여기 보이네. 이런 거 데이터만 DF 2014로 대입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2014년 월별이에요. 그지? 먼스와 DF 2014. DF 2014에 해당하는 거가 원본 데이터. 자, 그 다음에 뭐 X축, Y축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시계열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게 꺾은 선형을 그려라 라고 보시면 돼. 자, 선그래프 그려라. 그래서 뭐다?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게 sns.line 플롯을 일단 그리고 라인 그린 다음에 데이터 하셔서 원본 데이터 df 2014. 그 다음에 x, y 이렇게 쓰는 거죠. x, y 쓰는 건데 자, x축에는 뭘 넣을 거야? 이 month에 해당하는 거 넣을 거야. 그죠? month 넣을 거고 그 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거는 뭘 넣을 거야? PSA 버튼 넣을 거야.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뭐다? 결국에는 2014년도에 월별 이게 뭐야? 이게 PS부터 저축률이었죠, 그렇죠? 개인 저축률. 그거를 라인 플롯으로 그려준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켜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 데이터는 다 2014년 1월부터 12월 데이터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 월별로 보이네요. 월별에 개인 저축률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되고 있더라. 그래서 2014년도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10월, 12월 이렇게 해서
개인에 해당하는 저축이 좀 등락은 있었지만은 12월에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끝났네요. 그래서 많이 저축을 했는데 뭐가 생기더라? 이런 뭐 재난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불황이 생겼다. 그지? 그래서 이런 불황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위에서 내보는 이렇게 뭐죠? 실업률이 해당하는 게 2005년도 이럴 때부터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가 확 되더라. 그죠?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요 DT의 먼스와 쿼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건 처리들을 먼저 추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선그래프를 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 내려가서요. 8-5절로 갈 겁니다. 자 얘는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서 금방 끝나요. 그래서 이어서 하고요. 조금 쉬는 시간 많이 가지고 3시부터는 김유리 교수님이 또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8-5절 갈 거고요. 상자 그림, 박스 플롯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간의 분포 차이를 표현해 보죠. 그래서 여기 이제 SUV 그다음에 투시트. SUV는 약간 타는 게 높은 차량들을 SUV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스포츠가 S, 그지? 이게 이제 기억이 안 나. SUV가 SUV를 풀어서 써줘. 앞에는 스포츠고 뒤에가 뭐죠? 유니티 비에클이지. 그래서 이게 스포츠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과격하게 뭔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SUV는 그렇고 투시트는 스포츠카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투시트 이거 투시트로 한번 해볼게요. 투시터. 투시터는 뭐야? 이거 뭐 일단은 두 개의 좌석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스포츠카다.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상자 그림에 대한 거 박스 플롯 좀 잘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한국어보다 외국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뭐래요? 분포, 그 다음에 퍼져 있는 형태, 그거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에 해당하는 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평균값만 볼 때보다 데이터 특징을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SNS. 뭐다? 박스 플롯 하시고요. 데이터는 MPG 데이터 쓸 거고 X축, Y축을 X축 데이터는 DRV 그죠? 이거 이제 구동 방식별 그 다음에 HWY가 뭐다? 고속도로 연비다 이렇게 돼 있어. 네, 이렇게 이제 그려냈더니 뭐다? 상자 그림에 해당하는 거 MPG의 원본 데이터의 X축에는 구동 방식별 그 다음에 Y축에는 HWY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전륜구동에 해당하는 거에 그 고속도로 연비가 이렇게 되더라. 제일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이상치들이 많이 있네요. 이상치들이 많이 있더라. 그 다음에 사륜구동, 그 다음에 후륜구동. 그래서 고속도로 연비는 전륜구동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후륜구동, 그 다음에 사륜구동이다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구동 방식별 고속도로 연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걔네들은 이제 크기 순으로 4등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자 아래 세로선 이거 또 봅시다. 자, 이게 뭐예요? 상자 아래 세로선. 상자가 이거고 아래 세로선 이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뭐다? 아래 수염이라고 부르고 하위에 0부터 25%에 해당하는 거다. 하위 0부터 25%니까 100명으로 따졌을 때 뭐다? 75등부터 100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상자의 밑면 이 부분이죠. 상자 밑면 여기 이런 부분인데 요 밑면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을 1사분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하위에 25% 위치가 그래서 1에서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은 75등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상자 내 굵은 선 여기 요 선, 그지? 걔네는 2사분위선이라고 하고요. 2사분이라고 하고요. 하위 50% 위치값 중앙값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100명 중에 50등.
상자 윗면이 있다. 요 윗면, 여기 윗면, 여기 윗면 있죠? 이 윗면에 대한 걸 3, 4분위라고 하고요. 하위 75%, 상위로 봤을 때 25죠? 그래서 25등을 뜻하는 거. 자, 상자 위에 세로선, 상자 위에 세로선, 세로선 이거네. 이쪽을 뭐다? 여기를 윗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위 75에서 100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결국엔 뭐다? 1등부터 25등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상자밖에 가로선 요거,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예, 극단치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마 어제 이거 구해봤죠? Q1, Q3 밖에 1.5 IQR. 그래서 그 IQR 곱하기 여러분들 그거죠? 그 Q3 빼기 Q1, 그죠? 그거를 Q1에서 빼냐, 그 다음에 Q3에서 더하냐.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마디로 어제 뭐라고 했어요?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영역,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 영역에 해당하는 거를 구하는 거. 상자밖에 표식 얘네들이요. 이 선을 넘어가는 이쪽 선을 넘어가는 이런 거를 이상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이 그죠? 복습 한 번을 더 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봤더니 어떻게 나온다? 각 구독 방식별로 고속도로 연비의 분포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전륜구동에 해당하는 F에는 26에서 29 사이에 26, 26, 요 정도, 그지? 거기에 29, 여기, 요 사이에 뭐다? 데이터가 몰려있다. 몰려 있어서 정규 분포로 봤을 때는 뾰족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그죠? 요런 형태야. 예, 얘를 세워놓으면 어떤 형태야? 이렇게 보이는 형태죠. 이런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예, 사륜구동은 요만큼 사이에 있고 얘는 조금 더 넓어요. 어떤 식이야? 와이드해. 와이드. 이렇게. 얘는 뾰족하죠. 근데 얘는 뭐다? 넓은 범위에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야. 얘는 이쪽 영역, 뾰족하게 이쪽만 데이터 몰려 있고 얘는 넓게 데이터가 몰려 있다. 그죠? 사륜구동. 자, R도요, 넓게 구성되어 있어. 그죠? 이것도 이제 얘보다 넓게, 사륜보다 여기가 넓죠? 지금 벌써. 그죠? 데이터가 넓으니까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퍼져 있다. 네, 그죠? 퍼져 있다. 자, 그래서,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연비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자동차들이 있더라. 여기, 그죠? 여기, 낮은 거, 높은 거. 그 다음에, 7, 22 사이. 17, 22 사이. 여기에 다 모여 있고 중앙값은 상자 밑면에 가깝다. 여기 가깝다. 이쪽에 가까우니까 뭐래요? 낮은 값에 치우친 분포. 한마디로 이 사륜구동 차량들은 17, 18 여기에 많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 많이 있고 이 위쪽에는 그 분포가 좀 덜하다. 그러니까 데이터 이쪽 위에는 좀 별로 없고 이 밑에 물려 있다. 이런 얘기고요. 불용구동은 17에서 24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가 17, 여기가 24, 그지? 그래서 외영역에 해당하는데 넓게 분포되어 있더라. 수염이 짧고 극단치가 없다. 수염이 여기가 짧다는 얘기지. 여기랑 여기가 수염이고 이 수염에 해당하는 거가 짧고 이 위에 극단치, 요 밑에 극단치 이런 거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분면에 들어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1에서 3, 4분면 안에 모든 데이터가 대부분 들어가 있더라. 이거는 극단치 경계죠. 그치? 여기까지 정상 영역으로 보는 거에 선이니까. 그죠? 얘도 그렇고 극단치들이 없어요. 이제 이상치, 극단치 똑같은 얘기 없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 그죠?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지금 2시 50분인데요. 3시 5분까지 쉬고요. 이것들 혼자서 해보기랑 앞에서 지금 혼자서 해보기 스킵한 부분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긴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215 그다음에 여기 있는 224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쉬었다가 김유리 교수님이 아마 시험지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풀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